제가 만들어 올리는 영상들은 자자 표기를 바탕으로 한 인명, 지명, 국명의 풀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왕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목에 힘만 잔뜩 주고 있는 역사학자들을 저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저는 왕인과 아직기가 동일한 이름이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로 기술되어 있는 왕인과 아직기가 어째서 동일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교과서나 백과사전 등에 실려있는 왕인 박사에 관한 소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는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인 박사는 백제 근초 고왕 때의 학자로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일본에 전해주고 일본 태자의 서성이 되었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초고왕이 아니고 근구수왕이나 아신왕 때의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근구수왕, 아신왕이라고 하는 견해는 오히려 근초고왕 때라고 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더 낮은 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근초고왕 때의 인물이고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줬다는 것, 근초고왕 때 천자문, 이 두 가지이고 이것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백과사전, 교과서 모두 엉터리입니다. 왕인 박사는 백제 근초고왕 때의 인물이 아닙니다. 근구수왕이나 아신왕 때의 인물도 아닙니다. 왕인 박사가 백제의 선진 문물을 전해준 사실이 중요하지 언제 건너갔는지 그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인 박사의 도일 시기에 대해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다 보면 소위 남선 경영설이라고도 하는 그 임나 일본부설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 굳게 다져주는 결론으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딴에는 백제의 우월함을 내세우느라고 왕인 박사를 내세우고 칠지도 화살을 열심히 부르짖지만 그걸 주장하면 할수록 더욱더 임나 일본문서를 수긍하고 그쪽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와 백과사전적인 그 어설픈 지식만 가지고 칠지도 화살을 주장하고 덮어놓고 왕인 박사를 칭송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왕인 박사가 언제 일본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나 일본부설 인정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왕인 박사와 관련된 기존 주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천자문이 만들어진 것은 500년 뒤입니다. 그런데 천자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200년, 300년 전에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자문이 만들어지기도 100년, 200년 전에 일본에 전해줬다. 그거를 우기고 있으니 중국이나 일본만 역사 왜곡한다고 비난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왕인 박사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출생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큐슈 지역에 있었던 백제 담노 혹은 친백제 국가 출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 전남 영암 여기에 가면 왕인 박사 유적지가 뻗어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왕인 박사는 금구수왕 때 태어났고 아신왕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금의 명인 우럭의 고향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쟁탈전을 벌이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이지만 이러한 것도 혹시 역사 왜곡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조건 관광문화사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왕인 박사의 이름은 한국의 역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서에만 여기저기 실려 있습니다. 고사기, 일본서기, 속일본기, 그리고 고어습유 같은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에는 왕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와니라 합니다. 고사기에는 화이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와니키시라고 있습니다. 와니키시, 와니.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인 박사를 일본으로 보내준 백제왕이 고사기에는 조고왕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서기에는 아화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속일본기에는 구소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인 박사를 초빙한 일본 천황의 이름이 응신천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일본기에는 문무천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도가 낮으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고어습유라는 책에는 이중천황 때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왕도 다르고 일본 천황도 다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백제왕의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백제 조고왕은 조고왕, 아화왕, 구소왕이 백제왕 중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조고왕은 5대 초고왕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초고왕과 근초고왕은 다릅니다. 근초고왕은 큰 초고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음차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가깝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훈차한 표기가 아니고 음차한 표기입니다. 크다는 뜻의 큰을 음차한 표기입니다. 초고왕, 큰 초고왕, 구수왕, 큰 구수왕. 이름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실존했던 시기가 다릅니다. 이 초고왕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솔과 꽃 두 개가 합쳐진 이름이라 했습니다. 솔은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고 꽃은 자식, 후손,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솔, 꽃은 하늘의 아들, 천자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왕, 조고왕 또는 소고왕, 속고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초성의 시읒, 지읒, 읒, 음은 쉽게 넘나든다. 그것을 음의 부전이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추고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르죠. 이 조고왕이 초고왕과 이름은 똑같은데
응신천왕, 이 응신천왕과 맞춰보면은 들어맞질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응신천왕은 제위연대가 일본 서기에 기록된 대로 하면 270년에서 310년 사이에 제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위연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는 그대로 믿을 게 못 되고 이갑자 120년을 끌어내려서 맞추면 거의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갑자 수정설이 나온 것인데 이갑자 수정설을 아무데나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응신천왕은 이 연대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학자들도 대부분 이 연대로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응신천왕의 경우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서에 보면 외오왕이라 해가지고 5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찬, 진, 제, 흥, 무 이렇게 외오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찬이 호메루, 찬이 응신천왕의 다른 이름 예전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맞고 예전별의 호무타와 찬이라는 한자가 호메루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예와 찬이 같은, 한국어로 하면 길이다는 뜻인데, 그래서 동일한 인물로 외왕중의 찬과 동일한 인물로 이때의 실존 인물이 분명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신천왕 때 초고왕이든 큰초고왕이든 누구든 맞지를 않습니다. 시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왕인 박사를 근초고왕 때의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맞지 않는데 초고왕이 아니면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초고왕과도 맞지 않지만 근초고왕도 맞지 않는데 근초고왕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주장이라기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아화왕은 백제 17대 아신왕의 신자를 잘못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신이 올바른 이름입니다. 신자와 하자가 비슷하니까 그 잘못 쓴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미영자라고 보입니다. 잘못 쓴 미영자.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영자라고 봅니다. 아화왕은 즉 아신왕은 제위 연대가 392년에서 405년입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아신왕 즉 아화왕이 죽던 해 405년에 왕인 박사가 일본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신천왕 15년 405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신왕 때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잘 들어맞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데도 학자들은 아신왕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근초고왕 때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신왕 때는 고구려 광개토왕에 의해서 심하게 밀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박사를 여기저기 파견하고 할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 일치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이 만들어진 100년 전에 이미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 왕 때라 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전혀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일본기에는 구소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소왕은 구수왕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구수왕과 큰 구수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그런데 구수왕을 이 구수왕도 아니고 이 큰 구수왕에 갖다 맞추는 것은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구소왕, 아화왕, 조고왕, 응신천왕 이때 아무리 해도 이 천자문이 나오기 전에 왕인 박사가 천자문을 전해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자문은 양무제가 주홍사에게 명령해서 하룻밤 사이에 만들었다고 전해진 것입니다. 주홍사의 생물연대가 470년에서 521년, 그리고 양무제의 제위연대가 502년에서 549년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502년에서 521년 사이, 이때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 천자문이 삼국시대에 부귀의 종료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들을 가치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자문은 이때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고, 천자문이 만들어지기 전인 이때 어느 때에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왕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는 천자문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박사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해줬다고 하는 것이 이 연대가 다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이후라야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 연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왕인 박사는 도대체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 언제 일본으로 건너갔는가, 그것을 추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추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인명풀이를 바탕으로 하면은 추찰이 가능합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추리를 학자들은 아주 무시하는 편입니다. 외면하는 편입니다.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자표계의 기본도 모르면서 엉터리풀이를 마구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왕인 박사의 이름에 대해서는 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인명풀이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냐? 왕인 박사를 데리러 갔던 인물, 황전별, 무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신천왕 15년조에 보면은 왕인 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황전별과 무별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왕인 박사를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 황전별은 아라타베, 이 별자는 배는 한국인의 인명에 쓰이는 그 질부, 이사부, 놀이부 할 때 그 부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아나타, 아나타는 아나타, 지금의 나가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가토 출신이거나 이 황전별이 나가토 출신이거나 나가토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나타베. 이 황전별이란 이름은 응신 15년, 16년 뿐만이 아니라 신공 49년조에도 등장합니다. 신공 49년조에 보면은 황전별, 노가별, 목라근자, 사산옥에 같은 장군을 보내서 신라를 정벌하고 칠국을 평정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전별이 여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가별, 목라근자, 사산옥에 이 사람들 모두 장군입니다. 신라와의 전쟁에 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개체기 21년조, 22년조, 527년, 528년에도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없어 보이지만은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노가벨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은 사스마벨을 쓴 것입니다. 사스마벨. 추로카, 물부 추로카의 추로카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노가별, 물부 추로카 동일한 인물이고, 목라근자, 금강모야신 동일한 이름을 쓴 것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똑같은 이름, 똑같은 이름. 이때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249년과 527년, 300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일본 서기는 개체천왕 이후의 천왕기는 비교적 그 연대가 정확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러나 개체천왕 이전의 천왕들, 초창기 천왕들의 연대는 거의 믿을 게 못됩니다. 그러므로 신공 49년, 응신 16년 이러한 연대는 아예 무시하고 개체천왕의 기록, 연대, 이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일단 그렇게 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강모야신, 목라근자 동일한 인물이라면은,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동일 인물이 맞다면은 이 신공 49년, 그 249년이라는 이 연대가 신뢰성이 형편없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체기의 연대가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인물이고 사실은 똑같은 일을 옮겨 적은 거예요. 중복해서 끌어와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개체 21년, 22년, 527년, 528년조 일본 서기 개체기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건강모야신과 물부추로카가 출정해서 친신라적인 행보를 하고 있던 축자국의 반정, 이파이라고 합니다. 이파이를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축자국에서 이파이와 이 사람들 간의 전투가 벌어져서 이파이 반정이 패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528년 죽고 529년 신라의 이사부가 출정해서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전에 금강모야신과 물부추로카 등이 축자국의 이파이를 죽인 사건을
신공 49년에는 이 사람들이 신라를 정벌하고 칠국을 평정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 무렵에 일어난, 이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끌어와서 쓴 것일 뿐인 것입니다. 노가별, 물부추록화, 묵라근자, 근강무야신이 어떻게 해서 같은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가별 묵라근자를 보건대 527년 무렵에 활동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황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527년 무렵에 활동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황전별이 이때에 활동한 사람이라면 왕인박사 역시 이 무렵의 인물이고 이 무렵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자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천자문을 가지고 갔다는 것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들어맞습니다. 또 그렇게 추천하는 한 가지 근거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서왕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서왕. 구서는 당시 사람들이 쿠스라고 일컬었던 이름을 이렇게 엄차여 적은 것입니다. 엄차한 표기입니다. 구서왕과 백제 구서왕은 사실상 똑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구서왕, 기서왕, 큰 구서왕은 아닙니다. 근데 이름은 사실 똑같은데 동일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구서왕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일본 서기 경행기, 경행천왕기를 보면은 소대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소대존이 누구냐면은 일본 무존입니다. 일본 무존의 이름이 소대. 소대는 일본어로 코스입니다. 코스를 소대라고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코스입니다. 제가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서 이 소대존 일본 무존과 구형왕이 똑같은 이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형왕의 이름인 형은 경상도 사투리로 형님을 성님이라고 하죠. 형을 부를 때 세이야라고 합니다. 세이야. 형아 하지 않고 세이야 합니다. 이것은 구세이, 구해왕, 구세, 구차휴, 구치우, 쉴휴자죠. 구치우. 그러니까 구형왕, 구해왕, 구차휴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소대존 일본 무존은 바로 구형왕을 가리킵니다. 구서왕은 바로 구형왕이란 얘기입니다. 구형왕의 재위 연대는 521년에서 532년입니다. 천자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525년 무렵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525년 무렵이라고 보느냐 하면 5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응신천왕 16년조 역시 응신천왕 16년 역시 을사년입니다. 거기에 왕인 박사가 왔다라고 일본에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전별 무별이 가서 왕인 박사를 모셔온 것이 405년 을사년 응신천왕 16년
그것이 사실은 405년 을사년 같은 을사년이지만 405년 응신 16년대가 아니고 525년의 일인데 을사년만 보고 훨씬 앞으로 끌어올려서 잘못 갖다 쓴 것입니다. 이 응신천왕기는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응신천왕 25년조에 백제 직지왕이 죽었다 해놓고 바로 다음 페이지라 할 수 있는 응신 39년조에는 직지왕이 누이 신제도원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신 25년에 죽었다고 해놓고 14년 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누이 신제도원을 보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인 박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신천왕 때의 일이 아닌데 다른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을사년만 보고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525년 황전별 무별의 초빙을 받아서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왕인 박사를 보내준 사람은 왕은 백제 구소왕이 아니라 가야국 구형왕 즉 일본 무존 구소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왜 그러면 가야국 구소왕이라고 하지 가락의 구소왕이라 하지 않고 백제 구소왕이라 써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설명한 바 있죠. 이 지역에 신라, 가라, 외, 백제 등이 혼재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할지 백제라고 해야 할지 외라고 해야 할지 가라라고 해야 할지 신라라고 해야 할지 헷갈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백제가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신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외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고구려도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백제, 외, 신라, 가야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었으면 어디가 어딘지 이게 딱 정해진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세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서로 침범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수시로 바뀌면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많이 헷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헷갈렸던 정황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562년 임오년 기억해둬야 할 만한 해라고 했죠. 562년 임오년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일본 서기는 신라가 임나 관가 19국을 탐멸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가라가 배반함으로 이사부와 사담을 보내 평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는 임나 관가 19국을 신라가 탐멸했다고 했는데 삼국사기는 신라가 가라라고 있습니다. 가라가 배반함으로 평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 가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여기를 가라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임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본 서기인데도 가라와 임나로 다르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신공기에는 기본한기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라왕 기본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한기는 오노모토라는 이름을 차자에 적은 것입니다. 가라왕 기본한기. 그런데 개체기에는 똑같은 일본 서기의 개체기에는 임나왕 기능말다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한기와 기능말다간기는 동일한 오노모토를 차자만 달리해서 적은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공기는 가라왕이라 했고 개척이는 임나왕이라 했습니다. 헷갈린 것입니다. 또 일본의 오우치 가문의 족보에 전해지고 있다는 백제임성태자. 백제임성태자는 진경대사 탑비에는 임나왕족 초발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발성지와 임성태자는 동일한 이름을 적은 것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치 가문의 족보에는 백제의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진경대사 탑비에는 임나왕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나와 백제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 서기 효덕천왕기에 보면은 혈호국사 초벽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벽추경이 초발성지 임성태자 똑같은 이름을 자자만 달리해서 적은 것입니다. 임성태자 초발성지 초백추경이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혈호국사라고 했습니다. 혈호는 어디냐? 아나토 지역입니다. 야마구치 아마토 지역, 지금의 나가토.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을 백제의 태자라고 했다. 임나 왕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나토 국사라고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책에도 혼동한 정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라는 책을 보면은 백제의 국명을 남부여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황 때 국명을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남부여를 응준이라고도 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남부여는 백제의 이명이 맞지만 응준은 매놀이라는 것을 사음원차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명은 매놀입니다. 매놀은 말로국, 여기 있는 말로국, 임나국, 임나, 말로, 매놀, 응준, 응유 등이 모두 같은 만노를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임나는 완전히 다른데 같은 나라로 혼동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백제로 착각한 것입니다. 백제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담로가 있었거나 또는 이 지역을 부용국을 거느리고 있었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응준, 말로, 매노, 임나가 백제와 혼동이 되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왕인 박사는 여기서 건너간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다가 천자문을 가지고 건너간 것이며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간 것이고 건너간 시기는 근초고왕 때나 아진왕 때가 아니고 훨씬 후대 525년 무렵 구형왕 때, 가약 구형왕 때 525년에 천자문을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봐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옳다고 99% 확신합니다.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영상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